제가 오늘 이명애 작가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분홍색 옷을 입고 왔어요. 이명애 작가 작품을 보다 보면 절정에 해당하는 그 어린이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거나 자기 자아를 깨닫는 중요한 장면에서 이렇게 분홍색이 핵심의 색상처럼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 옷하고 색깔이 비슷하죠. 또 아름다운 분홍 꽃들로 가득한 아마 봄벚꽃 나무이지 싶은데요. 이명애 작가의 작품에서 의미를 좀 추적하면서 잘 따라가야 되는 색은 분홍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명애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명애 작가가 어떤 작업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첫 작품이었던 플라스틱 섬은 어떤 이야기였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명애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은 10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멸종동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글 없는 그림책입니다. 플라스틱 섬이나 10초 모두 이 작가가 지금의 기후 위기라든가 아니면 생태계의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품이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라면 이라는 작품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출간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라면 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겨울에 어떤 어린이가 기차를 타고 어딘가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차를 타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죠.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라면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할아버지한테 직접 말하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는요 라고 하면서 이제 기차 안에서 이 아이가 상상해보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애 작가는 이 열차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앉아있는 장면을 그렸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안에 태권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어린이에게 하나의 선물만 고르게 한다는 건 크리스마스에 너무 가혹한 일이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재밌는 건 이 아이가 무궁화호에 탑승해서 할아버지 댁에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이 갖고 싶은 캐릭터들 또 만나고 싶은 상상 속의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같이 열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 큰 트리 앞에 서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이는 내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 한 가지 꿈을 얘기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직접 책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아껴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그 마지막 장면에 이 아이의 꿈이 펼쳐지는 장면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홍색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분홍색은 아이가 꿈꾸는 미래를 상징하는 색깔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명애 작가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분홍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보여드리는 작가의 작업 중에 이 아름다운 분홍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얼핏 잠깐 보여드리면 분홍이 보이는데요. 좀 본격적으로 분홍이 보이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꽃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멋진 분홍의 장면 한번 펼쳐볼까요? 제 옷하고 색깔이 비슷하죠? 네, 이런 그 봄날 꽃잔치가 열린 분홍의 순간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황인찬 시인의 글에 이명애 작가 그림을 그린 내가 예쁘다고도 보시면 이것도 제 옷하고 색깔이 비슷하죠. 예, 이런 또 아름다운 분홍 꽃들로 가득한 아마 봄벚꽃 나무이지 싶은데요. 이제 벚나무 꽃들이 이렇게 가득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명애 작가 작품을 보다 보면
절정에 해당하는 그 어린이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거나 자기 자아를 깨닫는 중요한 장면에서 이렇게 분홍색이 핵심의 색상처럼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명애 작가의 작품에서 의미를 좀 추적하면서 잘 따라가야 되는 색은 분홍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노란색입니다. 이명애 작가에게 노랑이란 작가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상징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세계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읽다가 노란색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그때그때마다 이 작가가 좀 강렬하게 노랑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작품인 그 2017년에 나왔던 우리 동네 택견사부라는 작품도 표지에 택견사부의 등 뒤에 노란색 이렇게 무슨 광배 같은 빛이 발사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우리 동네 택견사부는 텍스트를 잘 읽어보시면 이 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장애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안에서 이 어린이 인물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명애 작가는 그것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서 저희가 그림을 읽다 보면 글에는 명료하게 등장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장애 어린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또 이 동네에서 함께 즐겁게 지내는 아이들이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지 않고 그런 어떤 벽이 없이 허물 없이 서로가 지내고 있다는 걸 그림에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명애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제가 환경과 생태에 관한 고민에서 사회적 소수자, 또 약자, 외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건너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건너오는데 중간 지점이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좋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에세이집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런 마음에서는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스케치를 하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원고랑 같이 실게 되는 건데요. 그 작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얼굴을 그렸다고 해요.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바를 어떻게 추출해낼 것인지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분들에게는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애 작가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명애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스타일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개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인물을 계속 그려내고 있죠. 제가 이명애 얼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명애 작가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예쁘다고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경희와 주인공의 얼굴이 있어요. 둥글고 눈이 작아요. 얼굴은 둥글고 납작하고 눈이 작고 코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2019년 작품이죠. 신순재 작가의 글에 이명애 작가가 그림을 그린 코딱지 할아버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딱지 할아버지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면 노년의 인물이든 아니면 어린이 인물이든 이명애 작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성들이 드러나요. 여기도 노랑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그런데 이 특징 중에 눈과 눈 사이가 좀 멀고 또 콧구멍이 이렇게 잘 보이게 그려져 있고 코가 낮고 얼굴이 납작하고 둥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늘 서구적인 얼굴들을 표준인 것처럼 보고 자라서 그렇지 저희 얼굴을 거울로 잘 보면 눈도 크지 않고 눈과 눈 사이도 가깝지 않고 특히 코가 낮고 콧등이 낮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인데 이명애 작가는 그 우리의 얼굴을 그려내면서도 그 안에 다양성을 다 담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명애 작가가 줄무늬 옷을 입은 사람을 정말 많이 그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저는 이제 하나의 색상으로 특정되지 않는 그런 인물의 삶을 보여주려고 줄무늬 옷을 많이 입히는 것 같아요. 제가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이명애 작가가 그런 개별 인물들의 정체성에 대한 특정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 비장애에 대해서도 특성을 많이 이렇게 희석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린이 인물들이 또는 어른 인물들이 작품 안에서 다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애 작가 작품 중에 또 노랑이 강렬하게 쓰인 작품으로 위대한 전설 테무르 말릭이라는
그 중앙아시아의 작가들과 협업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서의 노랑은 아주 강렬하고 힘있는 노랑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라티슬라바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에서 황금사과상을 받았던 내 이름 맑겠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노랑을 가장 주목해서 살펴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어떤 역동성, 이것을 노란 선으로 보여줬고, 그 선에서 뭔가 맞서가면서 대처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선 위아래를 통해서 움직임을 주면서 이렇게 그려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휴가라는 작품도 이제 노랑이 첫 표지에서부터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 작품을 펼치면 이 안에 파랑이 나와요. 그리고 이 파랑은 바로 여름바다의 파랑이면서 물개할망의 이 눈부신 파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애 작가가 이 노랑과 파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벚꽃의 분홍, 이 세 가지 색깔을 활용해 가면서 우리 주변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또 개별 사람들의 그 인생은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것을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작가의 최근작 중에서 꽃과 관련된 두 편의 작품이 있어요. 꽃이라는 이 그림책과 내가 예쁘다고라는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은 꽃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작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버리면 두 건 다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홍색이 오늘의 중요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꽃에 나오는 분홍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분홍도 제 옷하고 비슷한 분홍이죠. 그리고 여기에 가마가 있습니다. 꽃가마. 자, 꽃가마 타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꽃가마 타고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자, 이명애 작가의 그 플라스틱 섬부터 최근작인 내가 예쁘다고까지 여러 편의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작가의 작업을 통해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멋진 분홍과 멋진 파랑과 아름다운 노랑을 주신 이명애 작가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명애 작가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